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먼저 뜬 인물. 예, 뜬 인물 이진숙 전 대전 MB 사장. 이제 이분이 뭐 떴다기보다도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야권에서도 그렇고 아주 이제 논란이 많았던 인물 중에 네. 하나죠. 사실 옛날 네.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진숙 전 사장을 MBC 사장을 내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구나 그랬는데 내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진숙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향후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예. 야당이 또 탄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진숙 개인으로서는 방통위원장이 내정됐고 또 논란을 여러 가지 부추겼다는 의미에서 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런 자리 내정되면 좀 입조심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근데 정반대로 반대 이분은 얘기를 했죠. 네. 아주 지금 공영방송은 흉기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까지 센 발언을 지금 그래,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온 국민의 이목을 완전히 확실하게 사로잡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장 뜬 인물인데요. 김건희 여사 예. 얘기를 나누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방향은 아주 영분이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뜨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뜨거운 사건이고 예. 가장 이게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사건이라고 이번 봅니다. 예. 문자 예. 발음이 어떻게 해야 정확한 거? 일십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일십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주. 좀 이따 그 얘기 좀 예. 집중을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이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이분이 이제 4일날 필리버스터 할 때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말이죠. 발언을 일으켰어요.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 군에서 조사한 사람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8명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 이 군 시설 파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집을 압류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 나중에 주진우 의원 해명이 절차상의 문제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해명을 했지만 했는데 저는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을 예. 이렇게 비유하는 건 전혀 잘못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대통령실에 예. 있었고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굳이 해가지고 당장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좋은 일은 예, 아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장병의 사망과 예. 장비의 파손을 그렇습니다. 비교했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준 원장 금주의 진 인물. 저는 뒤에 이 말씀 나누겠지만 이번에 이제 익십파동 대응하는 걸 보면 참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점에서 진인물은 이제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을 꼽아봤습니다. 한동훈 공격하는 거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일주일이 지났지만 뭔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팍 좀 마음에 와닿는 대안 제시, 청사진 예.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언론에는 요란에 뜬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권 주자나 당 주자로서는 좀 점수가 점점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진인물로 두 사람을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 최진 원장이 뜬 인물, 진 인물 다 문자 파동으로 연결을 시키셨으니까 예, 아마. 아예 먼저 운을 띄워보세요. 이게 정권 출범 후 가장 안 좋은 거다? 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원래 여권에서 제일 위험한 건요 내부 분열입니다. 근데 내부 분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권력 1, 2, 3위 최고의 가장 핵심부가 이제 서로 파워게임을 예. 벌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 말이 옳으냐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 이건 전당대회를 앞둔 정말 민감하게 짝이 없는 파워게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파워게임이다. 그런 점에서 영부인하고 유력한 당권 주자가 온 국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마치 싸움하는 느낌. 이거는 정말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 네. 그런 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본 거고 정말 이건 좀 나름대로 대통령학 연구해 오면서 제일 위험하고 무모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네. 요번 이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요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상당히 깊게 고립해일 겁니다. 근데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왜 무서운 게냐면요 지지자들이 갈라집니다. 양분된다. 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양분돼서 싸우는 거죠. 최창렬 교수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저는 그 공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 아니고서야 뭐 누가 공개하겠어요?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CBS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위나 경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이걸 혼자만 결정해가지고 공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났잖아요. 1월 달에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1월 19일 날 거의 6개월이 다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전당대회 이 상황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 나가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제 친윤 주류 핵심에서 볼 때 이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를 막아야 되겠다. 당대표 선출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이른바 이런 거의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걸 이제 꺼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말이죠.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게 재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런 내용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얼마든지 사과하겠다라는 취지로 공개를 했는데 네. 사과 안 해야 될 이유가 줄줄이 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반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가 이 사과를 이 이제 문자를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는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까지 다 공개해라. 그리고 사과하고 끝내자 이런 얘기가 원희룡 후보의 입장인데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일단 이게 진실 공방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문자가 맞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제 한 얘기인가요? 대통령실에다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걸 요구했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이 왔고 그런 다음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 문자는 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공격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일단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게 문자를 씹었다고 해서 씹었다라는 표현이지 말하자면 아주 인간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가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 네. 그래서 총선 망쳤다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총선을 망쳐서 해당행위다. 네. 이런 식의 논리는요.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요. 논리 비약이. 이게 어떠한 경로를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을 또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 규명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원희룡 후보는 아무리 이제 이 뭡니까 전당대회 후보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가 너무 저급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한동훈 당대표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작전을 누가 썼다면 그 작전이 성공할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죠. 이렇게 되면. 그 가능성 애매모호한데 저는 이제 이번 논란 과정에서 두 가지 확실히 상반된 그 미스터리가 있는데 하나는 영부인 말이죠. 영부인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한다 하면 이거는 100% 대통령하고 정무수석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무슨 사적으로 전화해서 뭐 당대표하고 얘기한다는 의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가 확실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의 말이 일리가 있고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상반된 미스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보십시오. 한동훈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320 몇 번을 서로 한때 카톡으로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고.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 되죠. 검찰 시절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일단 한 5번 정도 사적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걸 다 익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반응을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아무리 공적으로는 옳지 않다. 이런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리액션이라든지 뭔가 반응과 후속 기민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미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이미 악화됐다. 이미 우리가 외부에서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훨씬 금년 1월부터 혹은 12월 말부터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내용만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예. 형식적이 됐건 간에 할 수 있는데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건 명색이 대통령 부인인데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밝혀져야지 이 지금 논란이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모르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예. CBS 기자도 재구성했다고 하면서 전문을 공개하기에는 사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건 모르죠 지금 이제 그건 그거는 모르는데. 사적인 내용이 뭔지.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보냈다라고 이제 일반에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는 그건 답변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답변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대통령실을 통해 저희도 공식 입장을 밝혔으니 잘 협의해서 그렇죠. 처리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 문제 좀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추론이에요. 이게 추정인데 그 내용에서 답변하기 대단히 곤란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거기다 답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기도 좀 민망하고 대통령 부인인데 예,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답변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것들 다 사상하고 무조건 대통령 부인이 사과에 관련돼서 문자 보냈는데 답변 안 했으니 당신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선거를 인간적으로 망쳤다. 틀렸을 뿐 아니라 총선을 망쳤다. 그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사과 안 했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예. 선거를 망쳤다는 예, 거지. 예. 그건 말이 안 돼. 사과를 하려면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합니까? 저는 그 논리가 너무 비약되고 그러니까 있다는 문자 내용은요 사실 공개될 건 다 공개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과하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지 혹은 부담이 된다면 더한 것도 하고 싶다라는 것. 거기다 근데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전자냐 후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걱정된다라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쪽은 아니 나는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말이 애매모호한 거 서로 생각하기 나름인 그러니까 거죠. 그 역효과가 났다는 말이 정말 그렇게만 표현했는지 예. 역효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그걸 재구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역효과다 뭐다 양쪽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거기만 지금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문자를 가지고 여기서 뭐 추정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렇죠. 물론이죠. 문제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그 현재 후보죠. 그 스스로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일부 또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이른바 이제 제2의 연판장처럼 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에 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네.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밝히면서 할 테면 해봐라 공개적으로 해라. 그렇죠. 하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연판장 이것을 넘어서겠다 이제 이러고 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어떤 그 당협위원장들의 제2의 연판장이 가동이 되고 대표 경선에 큰 파란이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연판장 전 못 돌릴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많고 그게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건 원희룡 후보 측이 그런 이제 일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기자회견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이제 오후가 이제 이미 지금 오후인데. 이따 그런 얘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이 파장이 크고 예. 전당대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또 다시 그러는 건 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미 연판장 돌리는 거 이상의 사태는 커질 만큼 커져 버렸다고 봅니다. 사실은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지금 김정유 회장이죠. 김정유 지역위원장이 원외위원장들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어제 특히 오늘에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어요. 단톡방에서 이를테면 한동훈 NT 반대하는 거 저장하고 두 번째로는 기자회견 한번 하자라고.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연판장 돌릴 때 전화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짜 가지고 반 한동훈 쪽에 조짜서 너 한동훈 아웃시키는 것 예스야 노야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이런 식으로 연판장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중에 이제 선관위원 중에 한 명이 또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몇 명이 윤리위원회에서 사퇴 촉구하는 거예요. 재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쭉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다 공개했으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판장을 이미 돌린 거 이상으로 이미 사태가 커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예. 대표 경선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이제 그거죠.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한동훈에게 타격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전체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판세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다. 예, 그 정도는 안 될 결국 거라고 권력의 봅니다. 핵심 1등, 2등, 3등이 부딪혔는데 예. 그래서 지지층이 분열되는데 예. 결국은 대통령이 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2탄, 3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혹은 뭐 탈당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이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역반응해서 결국은 한동훈이 되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난리 끝장을 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보내고 있다. 계속 보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전면전으로 간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안철수, 나경원 의원 가라앉히고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부터죠. 몰아내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 결국 또 이후에 사실 김기현 체제도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 어쨌든 이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이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갈 수가 있어요. 당이 쪼개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한동훈 후보도 자꾸 언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자로 공격을 하고 이제 친윤 핵심이 이제 아주 작정하고 이제 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전면 전쟁이죠. 전면전. 예. 제가 항상 걱정이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로 선출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권력이 아직 3년이나 남은 권력이잖아요. 예. 이 살아있는 권력이 작정을 하면 말이죠. 내치를 작정하면 말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할 거다. 근데 이게 일단 그게 1탄이에요 이게. 1탄은 근데 별로 효과는 없을 거다. 없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2탄, 3탄 또 모른다.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거 지금 오늘 이 상황이 계속하면 한동훈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이 똑같이 큰 부담을 반반씩 얹게 되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변에 연락하고 아는 분들 보면 센 보수 성향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얘기들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뭐 대표격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한동훈이 안 되더라도 그 후유증 당의 어떤 분열 핵분열이 정말 심각하겠다라는 걱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7월 23일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거부권 행사할 때 이탈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걱정들 한번 산 넘어 산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빨리 뭔가 용산에서 지금 이게 수습하지 않으면 정리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수습 쪽이 아니라 계속 전쟁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습 안 했을 경우 얼마나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지를 제가 지금 경고를 지금 어떻게 경고가 아니라 사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핵심 이유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뭘 잘해서가 아니죠. 그나마 차기 미래 권력으로는 뭐 나경원, 뭐 원희룡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니까. 그래도 정권 안 뺏기려면 그나마 한동훈이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그래도 가장 유효한 카드 한동훈이다지 그거. 딱 하나 그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현 권력이 너 빨리 너무 미래 권력으로 떴어. 안 돼. 라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면전이 어디로 갈지. 어쨌든 우리 최준 원장이 걱정하듯이 범보수 진영, 범여권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을 조금 발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총선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40% 된다면 이렇게 가더라도 윤심이 작동할 수가 있죠. 40% 지지율이면 이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시 38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은램프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홍지문 터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수산시장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 부근까지 20km 구간 정체 이어졌고요. 더 가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1, 2터널 정체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고요. 이후로는 여주 부근과 여주 휴게소, 더 가서 월곶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대천휴게소 부근에선 1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같은 지점 1차로에서 함께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 많이 막힙니다. 이후에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4km가량 정체고요. 더 가서는 바란과 그리고 금천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최창열 교수. 저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4명의 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을 이제 탄핵안 발의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하지 말라. 이 검찰총장의 얘기인데 이게 정치적 발언 같잖아요. 이게 검찰총장의 발언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쨌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라도 가지 않으면 점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점점 노골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본격적인 변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그 공직법 그 위반 의혹 사건 그 사건은 지금 9월이나 10월에 1심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결심을 했죠. 일단 재판은 끝냈어요. 마지막 때문에, 선고만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잠재하고 있는 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뇌관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배경 아니겠는가 해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최진 원장 검주의 한마디. 저는 뭐 이 당권 주자들 얘기가 파장이 확산될 거다는 경고. 앞으로 TV 토론 5번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아마 오늘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들이 좀 더 눈덩이처럼 불러날 것 같은데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당대회의 열쇠를 뒤집으려고 좌해극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센 표현인데 앞으로 이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좀 예고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전반부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현 후보 사이에 어떤 그 권력 다툼 뭐 이런 등등을 얘기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면 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방금 우리 최장렬 교수가 얘기한 대로 검사 4명 탄핵 지금 발의했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발의되고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만 법사위에 검사를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그렇죠.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 하고 또 거부권이 분명히 예견되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또다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검사 그것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중심으로 탄핵을 한다든지 또 법안을 뭐 강행 처리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 문제는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됐고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하면 남은 것 같아요. 뭐 제2호권인데
이게 지금 여권이 말이죠. 이 상황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계속 아까 방금 전에 무슨 여당의 그 전당대회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러면 의석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이 몰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밀어붙이겠다는 밀어붙이는 거고 또 이 여권대로 해병대원 특검이 대통령 탄핵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끝까지 막는 건데 지금 양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예. 지금 현재 어쨌든 현실적으로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건데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당 내 전당대회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게 재표결할 때 말이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럼 국회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이탈표가 8 내지 9표만 나오면은 8표. 8표죠. 정확히 8표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가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권의 완벽한 레임덕이에요. 예. 사실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임을 만천하에 공개에 당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전당대회에서 계속 이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게 되고 이 문자 공개한 것까지 오히려 불리하게 되면 이탈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권에서 너무 이걸 3년이나 남은 권력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문제가 1심에서 9월이나 10월에 유죄가 나오면 판은 바뀔 거다 뒤집힐 거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금 네. 전혀 별개인데 이걸 지금 여권이나 여권 주류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사법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좀 있다고 봐요. 이런 근데 식으로. 오히려 이거 역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의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이탈표가 오히려 없어질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양쪽이 다 아직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해병대원 특검을 그렇죠.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지금 방식의 특검법은 안 된다는 불안하다.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안 나오겠죠. 단지 그러니까요. 그래.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자꾸 이렇게 자꾸만 진행이 되면은 여권에서 혼탁해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탈표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요번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최창규 교수님 말씀을 저도 이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 놓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사실 검사 뭐 탄핵 아닌 뭐 그다음에 뭐 이미 방통위원장 임명되기 전에도 뭐 탄핵하고 모든 걸 탄핵으로 초강경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별 문제 없다. 상대 레임덕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인데 예. 지금 이제 무조건 여권에도 안 된다라면 그렇게 방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젠가 지금 대대장이 경북 경찰청장을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해도 또 다른 악재가 또 생긴 건 여당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 여기저기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예. 그걸 부당하다라고 해서 예. 지금 현직 대대장이 해병대 대대장이 현직 경상북도 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파문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해병대원들이 사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정부 여당 대통령이 상무 특검 안 된다라고는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은 수정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동훈 안을 갖고라도 예. 혹은 또 하나 안이 있죠. 저 개혁신 이준석 당에서 내놓은 또 다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당에서 내놓은 또 안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예. 그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 원안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야지 무조건 특검 안 된다. 이건 자칫하면 바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대답이 안 나올 뿐더러 무조건 정부 여당이 불리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최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하는 단계에 가기 위해서도 예. 일단 한동훈 당대표가 확정된 후에가 돼야 그나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고 근데 수정안 얘기가 이제 지금 금년적으로 나오면서 야당과 이제 협의를 하고 예. 이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이게 맞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지금 이 여권의 주류는 핵심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특검 위험하다고 자체가 보는 위험하다고 거죠. 보는 거기 예.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도돌표가 되면. 근데 현재로서 수정안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표가 안 나오죠. 지금으로서. 그러나 이게 예. 계속 계속 여권 대통령실에서 그 수정안조차도 아예 외면하고 이대로 간다면은 만약에 이런 식의 발의시키고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된다면 나중에 이탈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막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그 정리를 했고요. 검사들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검사 탄핵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탄핵의 이유들이 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잘 맞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탄핵의 명분이 이런 거였어요. 과도하게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 뭐 이런 것들을 탄핵을 한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꼭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건 같은 그런 것들을 것까지 끄집어내고 있죠. 들어있다고요. 근데 예. 그건 사실 그 박상현 검사 건인가 그런데 그거는 2021년도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검사에 대해서 혐의가 무죄 혐의가 나왔다고요.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끄집어내서 탄핵한다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그 박상현 검사는 정확히 모르겠네. 그거 제가 모르겠고 박상현 검사의 경우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뭐 대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고소를 한 상태예요. 박상현 검사. 이게 지금 탄핵의 이유가 오염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래 가지고는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져요. 게다가 검사 탄핵이라는 게 거의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고 간다. 이거 말하자면 여권에서 최상병 특검을 과도하게 반대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로 이쪽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걸 또 과도하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 양쪽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전략은 정말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무대포 초강경 드라이브입니다. 최상병이든 방통위 뭐든 무슨 검사 문제든 말이죠.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정부 여당이 무조건 맞대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힘이 취약합니다. 일단 모든 면에서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야당이 문제가 많다는 걸 상당 부분 알지만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지지도도 낮지. 그다음에 뭐 여권 내부는 분열돼 있지. 여러 가지 지지 기반은 취약하지. 여러 가지로 예. 불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키지 않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야당과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협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세게 지금 지적하지 무대뽀라고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무대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예. 무대뽀 대 양쪽 다예요. 무대뽀예요. 양쪽 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하고 탄핵 추진하면 자진 사퇴하고 신임으로 더 강석 인사를 그렇게 임명하고 임명하고. 뭐 서로 강대강으로 강대강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막 끌어올리는 건 이 양쪽 다.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게 권력이에요 원래.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세월은 독이거든요. 약이 아니라. 근데 지금 뭐 모락모락 연기처럼 피어나오는 게 결국은 탄핵 추진으로까지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갈 거가 이대로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도 이제는 가는 거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동관, 김홍일 두 사람 사퇴하고 예. 탄핵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그대로 90% 이상 갈 거예요. 네. 탄핵하고 사퇴하고. 예, 무조건. 알면서 이진숙 위원장 내정자를 내정한 예.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런 얘기 뭐 해도 소용도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 정권 출범 초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제는 정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총질이 난무하고 있다. 글쎄, 진짜 그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상황이에요. 있죠. 아니, 적대가 적개로 간 상태예요. 적대가 적개. 난무하고 맞대응하면 윤석열 대통령 누가 호의를 해주냔 말입니다. 점점 호의 무사들이 떠져 나가고 있는 상태고 떨어내고 있는 판인데 더구나 아시다시피 시간이 다르면 6개월 지나면 또 틀립니다. 완전히. 예. 맞아요. 또 1년 지나면 확연히 다르는 확연히 거고요.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힘들어지는데 야 참. 양쪽이 거의 다 합리적 이성이 상실된 것 같아요.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말 그렇죠. 안구피해서 그렇죠. 네, 글쎄요. 네. 사실은 뭐 우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권력을 쥔 쪽에서 권력의 일부를 놔야 놔야 돼요. 뭔가 예. 정치의 변화가 시작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 고리가 안 풀리니까 야당은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했겠다. 그럼 뭐 그쪽이 안 변하면 우리도 안 변할 거야. 그냥 갈 그렇게 때까지 밀어붙이는 가보자라고 거죠.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야당은 일단 퇴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밀어붙이는 데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뉴스가 심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주나 사라 들이대는 무대보 전략인데. 그쪽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들이대고 예. 이쪽은 탄핵 위기 때문에 들이대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죠. 네, 이쪽은 그 탄핵 양쪽이- 위로 안 가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러서야 그래야 되는 거죠. 되는데 대통령은. 그 이제 강대강으로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양쪽 전략이.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뭐 양쪽 대통령이 손해라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이죠. 양대 진영의 수장대 사법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본질적으로. 예. 그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전 좀 답답한 게 계산이 너무 심플하단 음. 말입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경우 몇 대 몇으로 누가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산해보면 아주 심플하다니까요. 대통령이 상당히 최소한 7대 3 이상으로 불리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간단한 답안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강대강으로 가니까 벌써 밀주째 불리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불리하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게 똑같은 행태예요. 같은 행태를 보이고 선택 있어요. 아닙니까? 참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행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취약할 텐데 불리할 텐데 총선에 나빠질 텐데 그래도 아니야 이대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사법 아닙니까?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믿고 판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또 그건 물론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1심 유죄 나왔다고 지금 유죄가 확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향은 주겠죠. 영향은 준다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지지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으로 처리받고 어려움이 세도 뭐 국정이 한순간에 확 바뀌거나 갑자기 뭐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도가 확 높아지거나 뭐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별개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서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다. 이렇다면 얘기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죠. 되면 그런 달라진 얘기가 얘기지만 지금 뭐 그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그 행태를 볼 때 거기도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고요. 저는 이럴 때 사실은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이 좀 뭔가 좀 중립적인 그렇지. 이슈로 좀 하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대통령이 직언도 좀 하고 말이죠. 중립이 아니라 또 오히려 중립은 아니라도. 예. 대통령 그 영부인 쪽 편을 들어서 지금 이제 한동훈 공격에 열을 올리는 모습. 그게 참 문제예요. 오죽하면 최진 원장이 금주에 진인물로 고박했어요. 제가 아까 진인물로 이거 김건희 이게 저 너무 생각이 똑같은 게 전 뜬 인물로 아까 했죠 김건희여서 예. 전 진인물로 했었어요. 다시 그다 에이 아니다. 그리고 주진을 바꿨는데 참 말만 뜬 인물이지. 정치 실종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이 부르는 사랑을 위하여 듣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